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32살이고 간호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간호학과 편입한 이유는 처음에는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편입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마 한국에서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한국에 있는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으니까 간호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0살 넘어가지고 간호학과를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 나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호학과 편입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호학과를 20대에 편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0대에 편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편입 동기 중에 저보다 언니도 있고, 그리고 편입은 보통 학사 편입, 일반 편입, 전문대 3학년까지 졸업하신 분들이 1년만 추가로 해서 학사를 따는 그런 편입도 있고요. 근데 다른 학교 보니까 2년 만에 계절학기랑 해가지고 끝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간호학과 들어가기 전에 크게 준비를 한 거는 없었는데 원래 토플 성적이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받아주는 데만 지원을 했고요. 만약에 이걸 안 받아줬으면 다른 학교도 더 많이 지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타지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려고 엄청 알아봤었는데 그러다가 미국이랑 호주랑 뉴질랜드, 캐나다 등 여러 학교를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제일 그나마 가격 저렴하고 빨리 끝날 수 있고 이런 거를 계산해봤을 때 뉴질랜드가 제일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국경을 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제일 빨리 끝나는 게 그 다음 빨리 끝나는 게 한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만약에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녔으면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비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집 구하고 월세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됐고, 학비는 300 중반 정도고요, 한 학기에. 그리고 한 학기당 책값이 2,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두꺼운 성인 간호학이나 뭐 아동 간호학 이런 거를 사면은 한 학기에 다 수업을 나가지는 않아요. 보통 몇 챕터씩 이렇게 한 학기에 나가고 여러 교수님이 조금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서 몇 년, 2, 3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한 과목, 한 책, 두꺼운 책을 만약에 들면은. 간호학과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편입할 때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봤을 때 경쟁률은 일단 좀 높았어요. 경쟁률은 보통 간호학과 어디 학교를 가든 10대1, 20대1, 그리고 특히 학사 면접은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 이런 식으로 뽑는 데가 많아가지고 면접 경쟁률은 조금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오진 않아요. 되게 저 사람도 충분히 붙을만 한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합격을 하면 첫 학년에는 이제 1, 2학년 거 수업을 같이 듣거든요. 전필만. 근데 어떤 학교는 지난 전 학교에서 했던 교양 과목들을 다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고, 인정을 안 해줘서 다시 다 들어야 되는 학교가 있대요. 근데 다시 다 들어야 되는 학교면은 결국에는 4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학교는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다행히 그 기초 필수 과목 그런 것만 들으면 됐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1학년 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동간호와 첫 해에 들어갔을 때는 아동간호와 병리학, 미생물, 해부학, 간호과정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희 학교는 채플이랑 이런 것도 있었어요. 채플 기독교 학교여가지고 채플도 있었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봉사활동까지 했었어야 되거든요.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 돼가지고. 그리고 수업은 보통 월화수목까지만 있고 금요일이었고 수업은 다 짜져서 나와요. 내가 들어야 되는 반이 이미 다 짜져서 나오기 때문에 수강 신청할 때 못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단톡을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항상 알아야 되고 하지만 단톡에서도 놓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전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단체톡으로 교수님이 뭘 공지하고 뭘 이렇게 그렇게까지 많이 뭘 공지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공지사항이 많고 친한 친구가 없으면 분명히 놓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편입 동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놓치는 거 많이 서로 챙겨주면서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은 많이 놓칠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과목에 이론 반절, 실습 반절 이런 수업들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러면 20 몇 가지 술기가 있고 그 중에서 시험을 안 보는 술기도 있고 시험 보는 술기도 있어요. 시험 안 보는 거는 그냥 그날 간단하게 책 읽고 숙제하고 와서 교수님이 한번 보여주면 이제 그거 한 번씩 해보는 그 정도고, 만약에 시험 보는 술기다 하면은 집에서 정말 대사까지 달달달달 외워와가지고 하나도 틀린 거 없이 술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몇 점, 80점까지는 통과인데 그 밑에는 제시, 그 밑에는 삼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렇게 뇌관에 오염이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바로 옆에서 이게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오염이 될 때마다 점수를 깎다 보면은 이제 내 점수가 남아나지 않고 제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부터 저희 학교는 패스페일 과목이긴 한데 조별로 모여가지고 간호과정 짜기, 시나리오 주고 간호과정 짜기를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요. 그래서 3학년 돼서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조금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게 학년 끝날 때마다 근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다음 학년에 반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학년 때 들었던 수업하고 지금 2학년이 듣는 수업하고 또 달라요. 그게 되게 나름대로 많이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지금 학교는 정말 밑에 깔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뭐 항상 C를 받는 친구들, D를 받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쉽게 A, 풀 A 받고 만약에 조금 못했으면 B 풀 받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진짜 열심히 해도 여기는 주관식 시험이 없고 거의 다 객관식에 주관식 뭐 단답형 이런 식이어가지고 객관식 한두 문제 틀리면 조금 실수로 미끄러지면 진짜 등수가 확 내려가는 이런 식이고, 정말 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도 시험 기간에 덩달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처음 간호학과 들어올 때 마음가짐은 난 어차피 면허만 따면 되니까 성적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들 열심히 하니까 같이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날 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쉽지는 않다. 외워야 되는 것도 진짜 많고 해야 될 것도 진짜 많고 숙제, 과제 진짜 많아요. 전 학교는 뭐 과목당 레포트 1개, 지금은 뭐 발표는 한두 개이긴 한데 과제가 일주일에 1개씩 주는 과목도 있고, 일주일에 몇 개씩 일주일에 2개씩 이렇게 주는 과목도 있고, 아니면 막 3, 4개 이렇게 주는 과목도 있고, 분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간단한 과제를 자주 내시는 분도 있고, 매주 퀴즈 보시는 분도 있고, 정말 학기 중간에는 크게 신나게 놀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예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맘 놓고 전에 학교처럼 딱 시험 2주 전에만 공부하면 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힘들다던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실습 나가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뭘 시키지도 않고 그냥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신기한 거 있으면 보고 뭘 하든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저희는 병원을 다니면서 EMR을 보고 그 환자 한 명을 정해가지고 이 환자에 대해서 병력 조사나 건강력 조사, 이 환자의 수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병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간호 과정이나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수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너네 케이스 뭘로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안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환자 누구로 했어? 병 뭘로 할 거야? 이런 것만 물어보시고 크게 저희에게 신경 쓰지 않아서 EMR 열어달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열어주시고 그래요. 뭐 떠들거나 이런 거 눈치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다른 학교도 같이 하거든요. 저희가 병원이 4대 병원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는 스케줄이 되게 좋아요. 2주 수업하고 2주 병원 실습하고 2주 수업하고 2주 병원 실습하고 이런 식인데, 다른 학교는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빨리 중간기말고사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실습만 쭉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방학까지 실습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방학은 철저하게 지켜주셔가지고 다행히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회사를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직업교육을 시켜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꼰대 같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뭐 제가 학비를 내긴 하지만 거의 인턴 같은 느낌이잖아요. 병원 실습을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뭔가를 볼 수 있고, 산부인과 할 때는 외래도 하고 병동도 했었는데 외래할 때는 의사 선생님 옆에서 그 환자분들 초음파나 아니면 내진하는 거 직접 보고 옷 갈아입는 거 물론 도와주고 환자 이름 부르고 그런 게 제 주 업무이고 시트 갈고 그런 게 주 업무이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산부인과 초음파를 보면은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자궁성근증이 있구나, 이 사람이 자궁내막증이 있구나, 아니면 난소가 좀 크구나 작구나 어떻구나 이런 게 조금 보이고, 애기 집 찾는 것도 보이고, 애기 사진 볼 때 이 의사 선생님은 애기 사진을 잘 찍으시는구나, 이분은 조금 못 찍으시는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수술실에서 일할 때는 이분이 수술을 잘 하시는구나,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내시는구나 이런 것도 다 보이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실습할 때 저희 학교가 조금 실습에 많이 중점을 둔 학교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실습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습 수업이 되게 많아요.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교수님이 30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다르게 대우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똑같이 20대 애들처럼 똑같이 대하고, 사실 제가 그랑 같은 학년 애들보다 10살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언니 하면서 잘 챙겨줘요. 그래서 되게 실습할 때 재밌었어요. 외롭지 않고. 처음 간호학과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공부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1, 2학년 거 수업을 같이 듣기 때문에 2학년 때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3학년 되니까 이게 간호학은 했던 거에 반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충 수업 듣다 보면은 아 전에 들었던 건데 아 전에 배웠던 건데 하니까 이게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기가. 그리고 시험은 막 간호학과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호학과에 정말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끼리 서로 족보를 공유를 하는데 저희 학교는 조금 심한 편이어가지고 족보를 사진으로 남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예 교수님이 시험 내신 거를 찍어가지고 다음 학년에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컴플레인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교수님들도 되게 신경 써서 사진 찍는 거 감시하시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족보들이 되게 많다 해서 저희는 처음엔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애들하고 친해지다 보면은 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족보를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매번 새로운 문제를 창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는 스타일도 좀 비슷하고 아니면은 저는 성인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집 퍼시픽이나 이런 국시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풀어보고 가는데 그런 걸 풀어보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자연대였는데 상대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두 학과를 비교해보면 정말 거기는 간학과에 정말 발끝에도 못 미치는 공부량인 것 같아요. 그냥 시험 볼 때 국시 문제집 한 번씩 풀고 가면은 교수님이 어차피 국시 스타일로 내기 때문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문제를 단답형으로 이렇게 내는 그런 객관식이 절대 아니거든요. 상황과 시나리오를 주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간호를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병들이 솔직히 다 비슷비슷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신부전에 관련된 예를 들면은 뭐 신장에 관련된 병이면은 조금씩 다른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다 구분해서 외워야 되고 경태생리와 뭐 치료법과 간호법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시 문제집들을 풀다 보면은 조금 차이점을 구분해내는 눈이 생겨요. 그런 비슷한 예문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래서 국시 문제집을 3학년 때부터 완전 국시 대비 문제집을 살 필요는 없고 중고 문제집을 간준목 이런 데 카페에 가면 팔고 어쨌든 중고 문제집을 구해서 한 번씩 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는 토익이랑 겨울방학에는 토익이랑 자격증 하나 따놓고 나중에 학교에서 BLS 그 심폐소생술 이런 거 13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하루 하고 자격증 발급해주나 봐요. 그거 나중에 하나 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간호학과는 가지고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